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내년이면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광주시가 40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확대시키기 위해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등 5.18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당시 계엄사에 연행돼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치료를 받았던 광주 국군통합병원.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이곳이 5.18 민중항쟁 40주년을 앞두고 5.18과 4.19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으로 탈바꿈합니다. 내년부터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문을 열 계획인데 2200제곱미터 면적에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당한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를 받았던 아픔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5.18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도 500억 원이 투입돼 민주인권 기념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현재 LH에 용역을 줘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광주시는 최대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세계 인권교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5.18 민중항쟁의 세계화를 위한 예산 확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0주년 5.18 기념식과 세계 인권포럼 개최, 베니스 비엔날레 5.18 특별전 개최 등 10개의 세계화 사업에 들어갈 국비 94억 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존의 5.18 행사위원회에서 진행했었던 그 정도의 행사로는 40주년에 걸맞는 의미를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5.18 40주년에 맞는 특별한 예산이 내년이면 불혹을 맞는 5.18 민중항쟁.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기 위해선 지금부터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부마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알 수 있는 기록전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부마항쟁 기념재단과 5.18 단체들은 5.18 진상규명과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이 시위대 강경 진압을 지시했다는 군 기록입니다. 언뜻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같지만 이 지시는 유신 독재를 몰아내자며 일어선 부산 마산 시민들을 향한 것입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마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 등을 담은 사진전이 광주 5.18 기록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으로 시작해 5.18 민주화운동 판화 작품으로 마무리되는 이번 전시는 부마항쟁과 5.18이 독재 타도라는 공통점과 시간의 연결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마의 유신 독재 철폐, 광주의 군부 독재 철폐는 같은 맥락 속에서 쭉 이어져 오는 민주화 운동의 여정이었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관련 단체들은 두 항쟁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한편 각각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개막식에서 만난 부마항쟁 기념재단과 5.18 기념재단은 4대 민주화 운동인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마의 진상규명, 5.18의 진상규명 이 차원에서 연대를 해야 되겠고요.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 가치가 알릴 수 있도록 교육에도 좀 같이 연대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마항쟁 40주년 전시회는 서울과 청주에 이어 광주에서 세 번째로 열렸고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면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이어지겠고 이후로는 서해안 지역부터 점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광주와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낮 12시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에서는 더 오랜 시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최고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리지만 기온은 어제만큼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도 30도를 웃돌면서
보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베 정권과 맺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참여도 없고 역사를 왜곡하며 경제 침략과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아베 정부와 무슨 협정을 맺는다는 것입니까? 시민단체들은 오는 24일 금남로에서 아베 정권 규탄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시민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성적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공개 반발하고 있는 고려고등학교에 대해 광주 교사노조가 자중하고 우선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고려구가 볼성사나운 현수막을 정문에 내걸어 교육청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성적 비리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광주시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의 취임식이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열렸습니다. 최도성 총장은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최고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광주교대의 총장 공백이 33개월째 이어졌던 지난 7월 최 총장을 신임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남해안에 올 들어 첫 적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아직 적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적조가 확대될 수도 있어서 자치단체가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바다 너머로 검붉은 적조띠가 보입니다. 고흥에서 여수 돌산 해역에 올해 첫 적조 예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7월 24일 첫 적조특보가 내렸던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늦은 시기입니다. 적조 예비주의보는 유해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mm당 10개체 이상 출현할 때 발령됩니다. 적조가 의심되는 해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유해한 적조가 다량 번식하지는 않아 물이 거무튀튀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해당 해역에서 코클로디니움은 30개체, 적조 원인 생물인 메조디니움은 1000개체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적조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26도 내외의 해수온이 갖춰진 가운데 남풍을 타고 적조 플랑크톤이 남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적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해성 적조가 밀리리터당 5마리에서 한 30마리 정도 적조 예비주의보가 내린 겁니다. 지금은 관심 단계입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 일대의 적조 동향을 집중적으로 예찰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토를 습해 선적해놓고 대기하고 있고 혹시라도 바다 수온에 따라서 환경이 악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적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이달 들어 계속된 폭염 속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마다 적조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양식장의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 발생기를 가동시키는 등 적조 피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자동차 비전문가이자 퇴역 정치인인 박 전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용석 광주시장은 박 전 시장이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내는 등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노사 민정의 신뢰를 받고 있다며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에 노동계 대표를 이사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광주은행 등이 추천한 이사 3명에다 노동계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노사 상생의 취지에 걸맞게 법인을 운영하려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이사진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일부 주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선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요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물빛 축제가 한창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축제라며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축제 프로그램과 관련한 잡음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물빛축제 기간 매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워터라이팅 쇼입니다. 용과 로봇이 싸우는 장면이 펼쳐지고 최근 다시 이슈가 된 팝 가수의 노래도 흘러나옵니다. 10분짜리 워터쇼에 들어간 예산은 2억 7천만 원. 하지만 물빛축제를 대표하는 환상적인 쇼라는 소개가 무색하게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 보긴 하는데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 정도. 생뚱맞다 그럴까? 뭐 어린이들은 좋아하겠지만 그게 반응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낮이 되자 국가정원 한켠에는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놀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설치된 어린이 물놀이 풀장입니다. 인근에는 5개 소화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5개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로 풀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 옆에 이 받아주는 시간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계속 아침부터 계속 받고 밑으로 빼고 받고 빼고. 저거 외에 물을 끌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네, 여기는 없어요. 하지만 소방 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나 재난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방용수를 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2달 동안 소화전의 물을 끌어다 썼고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주에서야 뒤늦게 관할 소방서에 허가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물빛축제 프로그램에 둘러싼 잡음이 잇따라 불거지자 여름철 관광객 숫자를 늘리려는 순천시가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순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원에서 뭐냐면 다른 해보다 이렇게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집중화시키고 순천만 국가정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매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순천만 국가정원. 이제는 관광객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질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35살 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지난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트롯 공연 VIP석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2일에 열린 미스트롯 목포 공연에서 김종식 목포시장 등 목포시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VIP석에 앉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목포시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조만간 미스트롯 기획사 관계자들도 소환해 VIP석을 목포시 관계자들에게 배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대한적집자사 광주전남지사가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 국민 안전을 위한 상호 협업 등 3개 분야 총 8개 협력 사업을 펼쳐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대촌 전통문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전통 난장문화와 굿이 만나는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참여자들이 직접 축제 소품을 만들고 또 마당에서 공연이 진행돼서 주최 측과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 굿이라는 게 사실 미신과 가깝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축제로 펼쳐지는 건가요? 네,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는 구세 문화와 공동체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전라도 말 중에 굿 보러 가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불이 나도 뭐 싸움이 나도 네. 그다음에 뭐 씨름판이 열려도 네. 말하자면 구순 일상의 희노애락의 전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구순 사람들을 결속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제강점기하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굿이 미신으로 내몰린 거죠. 그렇군요. 네, 네. 희노애락의 전체다. 사람들을 결속하는 힘이 있다라는 네, 네. 것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방금 자료화면을 보면서 함께 네. 느끼셨을 것 네. 같습니다. 이번에 열릴 구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신진마당, 군마당, 판마당, 한꾼의 마당 등 4개로 이루어집니다. 네. 10개쯤의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도심에서는 보기 어려운 씻김굿, 배맞이굿 등을 선보이는데요. 네, 신진마당은 젊은 예술가들의 마당, 군마당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운동가 김철을 위한 씻김굿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판마당은 전통 축제 방식, 네, 한꾼의 마당은 한꾼회라고 하는 게 함께라는 의미잖아요. 네. 함께 소품을 만드는 체험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는 어떤 소품을 함께 만드는 건가요? 네, 배를 함께 만듭니다. 배요? 네, 배를. 네. 네. 전통 축제에서 배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네,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요. 네. 네, 하지만 현재적 의미의 배는 문화들이 만나고 섞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장이라고나 할까요? 네. 네, 배를 함께 만들고 배를 타고 세계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겠는데요. 네. 배를 함께 제작함으로써 축제의 시작부터 관객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새로운 문화의 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구판 네, 네. 어떻게 참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입장권이 2종류입니다. 네. 8월 31일 그리고 9월 1일인데요. 네. 입장료는 1일 1만 원입니다. 네, 온라인 문화 앤티켓 사이트 광주예술난장 구판에서 예매하기 그리고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네. 네, 입장권으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 공연 모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광주예술난장 구판은 전통문화연구회 얼수가 매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네, 얼수 김양곤 대표는 스스로를 티켓 보부상이라고 칭하던데요. 네. 네, 티켓을 1장, 2장 판매해서 지금껏 이 행사를 민간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 문화를 전통성, 그 가치를 발굴하는 거를 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요. 네. 네, 김양군 대표는 우리 전통 문화를 굿, 거기서 굿을 영어의 굿, 네, 굿이라고 좋다. 생각해주면 좋겠다, 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네, 공감되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이번 구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누리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상반기 광주 전남 지역에서 10,000명이 넘는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 이동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의 순유출 인구는 1,000명, 전남은 9,790여 명입니다. 광주의 자치구별로 보면 북구와 서구는 유입된 인구보다 유출된 인구가 더 많았고 동구와 남구, 광산구는 유입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10대와 20대는 유출 인구가 더 많았고 30대와 40대는 유입 인구가 많았습니다. 전남에서는 광양과 목포, 구례 등의 인구 순유출이 많았고 순천과 나주, 고흥은 인구가 순유입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백두산 관문인 중국 연길을 오가는 제주항공의 정기 노선이 취항했습니다. 무안 연길 노선은 오전 10시 10분 무안공항을 출발해 11시 50분에 연길에 도착하고 돌아오는 항공편은 연길에서 오후 11시 50분에 출발해 4시 40분 무안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운항합니다. 한편 함께 취항할 예정이었던 장가계 신구 노선은 중국 정부의 항공노선 억제 방침 때문에 10월로 잠정 보류됐습니다. 광주 금호고등학교 축구부가 18세 이하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금호고는 결승전에서 만난 메탄고와 연장전까지 0대0을 기록했지만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상대를 누르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조성권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 조율 선수가 득점상을 차지했고 최수용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송원대학교가 300억 원대 부동산 매각을 추진합니다. 송원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구 장례식장과 교육용 재산인 송원 어린이집 등 부동산 4건을 매각하기로 하고 최근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총 매각 대금은 300억 원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송원대는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을 팔아 학교의 기본 재산을 늘리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보리 재배 면적이 감소했지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23% 폭락했습니다. 산지에서 거래되는 보리 가격은 주정용 쌀보리 40kg의 경우 계약 물량은 39,000원에서 37,000원으로 비계약 물량은 35,000원에서 27,0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자영업 운영 노하우와 경영 전략을 소개하는 특별 강연이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늘 오후 1시 50분부터 열립니다.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외식업체 대표 등이 강사로 나와 직원 소통법과 성장 비법, 프랜차이즈 사업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10월 말 곡성에서 열릴 드론 비행 경진대회에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등부와 중등부 30팀, 일반부 50팀이 참여해 드론 실력을 겨룰 예정인데요. 총 상금은 300만 원으로 대회 입상자는 곡성군 전남과학대학교 신입생 선발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곡성군 누리집에서 대회 규정과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울림동 일대 버스 정류장이 미술 작품으로의 변신을 시도합니다. 무등현대미술관이 2019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울림동 미술관 거리를 예술 친화적인 거리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윤윤덕 작가와 정강임 작가, 정승원 작가가 울림동과 성촌마을 버스 정류장을 각자의 개성으로 꾸며낼 예정입니다. 서로 다른 창작 환경에서 살아온 작가들이 그리는 미래는 각각 어떤 모습일까요? 뉴욕과 담양을 오가며 공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고민해온 네 작가가 전시 4번 접힌 미래를 통해 각자의 답을 내놨습니다. 대나무 구조물부터 아크릴화, 풍선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각자 공공적인 가치를 제시하는데요. 담양 담빛 예술창고 전시실에서 9월 22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